자, 지금 시간이 2023년 8월 3일 목요일 오후 4시 50분입니다. 고버스 1.21% 2,500원 회복, 2,500원 회복했는데요. 2,500원이 아니라 2,545원을 회복해야 돼요. 아직 45원 더 남았습니다. 네, 이 위로 올라가야 이제 방향이 바뀌는 거죠. 월봉은 상단선 위에 올라탔고 주봉도 상단선 위에 올라탔습니다. 고가 넘었나? 고가 못 넘었죠. 고가가 2,520원이고 2,520원이에요. 그러니까 안 넘었어요. 근데 선물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이 넘었으니까 제가 보기엔 고버스도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매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매수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이제 상승 추세를 타요. 근데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냥 저같이 홀딩 하실 분들만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분기봉 아직 회복 못했죠. 회복해야 되는 가격은 종가 2,685원 85원이니까 아직 50원 더 올라야 됩니다. 월봉은 상단선 위에 있고 주봉도 상단선 위에 있죠. 여기도 고가 못 넘고 딱 찍고 내렸죠. 근데 선물은 넘었다는 거예요. 선물이 저가를 깼잖아요. 선물을 저가를 깼으니까 아마 고버스도 고가를 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버텼습니다. 땡큐. 땡큐예요. 상승 추세. 자, 개인이 8,091억 샀고 외국인이 1,554억 매도, 기관이 6,677억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1조 4,176억 매도해서 누적으로 4조예요. 누적으로 4조 원 매도고 개인은 누적으로 1조 5천억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물은 완전히 방향이 개인 상방, 외국인 하방으로 만들어져 있고, 오늘 개인이 8,091억 매수하면서 선물도 완전히 상방으로 1조 원 매수로 바뀌었죠. 누적으로 올해 5조 4천억 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개인의 현물 매수자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개인의 현물 매수세가 뭐 5조 4천억이면 사실 매도한 것도 없는 거죠. 한 달치도 안 되는 돈이에요. 5조 4천억이 큰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승 탄력이 꽤 약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건 월봉을 죽일 수 있느냐예요. 코스피 200 지수의 월봉을 죽일 수 있으면, 이제 월봉을 죽이면 다 끝나는 거죠. 왜냐? 분기봉은 아직 힘이 없어요. 반기봉도 그렇고 연봉은 더더욱 그렇고. 그러니까 연봉, 반기봉, 분기봉은 아직 아래를 받쳐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월봉이 무너지면 아래는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거는 지난달 저가를 깰 수 있느냐, 다른 건 없어요. 지난달 저가를 깨면 이제 하방이 열리는 거고, 지난달 저가를 깨지 못하면 조정 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찰을 하시고요. 자금의 흐름은 고버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오늘 363억 개인이 매도했습니다. 363억을 매도했고요. 투자자별 일별 매매해서 8월 1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보시면 개인이 매도한 종목 중에 401억 고버스가 있습니다. 401억이고 이거 연간 지금 1월달부터 누적으로 보시면 이제 얼마 남았을까? 얼마 남았을까요? 1,000억대예요. 1,000억대. 1,500억 1,518억 남았습니다. 많이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생각하신 것보다 개인이 들고 있는 고버스가 별로 없어요. 작년에 1조 매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 1조가 아니라 1,500억 매수면 형편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승세라고 보기에는 힘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100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종목을 보여드렸는데,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그 다음에 뭐 있었죠? 테슬라, 그 다음에 구글, 메타, 이런 종목들을 보여드렸는데, 특히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는 거의 과열권에 들어가 있어요. 연봉 자체가 너무 높아. 그래서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엔비디아가 제일 심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종목들은 어떤 구실을 이용해서라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겨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국내 증시가 상승하기보다는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이유로 계속 고버스에 대한 전략을
유효하다라고 보고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오를 거냐, 뭐 하이닉스가 오를 거냐는 제 관심사가 아니에요. 왜냐? 그런 종목들은 어차피 가치가 없어요. 네. 지금 증시가 오르는 게 뭐 삼성전자의 매출이 많이 나오고 하이닉스의 매출이 많이 나와서 오르는 게 아니라 미국 증시가 오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상 같은 흐름을 가져가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지. 뭐 2.8조 원 넘게 적자 나는 기업이 무슨 이유로 올라요? 올라야 될 이유 하나도 없지. 결국에는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 우리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잖아요. 근데 미국의 증시를 이끌고 있는 주요 종목들이 과열권에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종목들이 조정하면서 우리도 같이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게 3분기 안에 오면 이제 증시가 무너질 거고, 그게 4분기에 오면은 아마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횡보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하락이 올 거면 3분기 안에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미국 증시도 내리고 우리 증시도 무너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고퍼스가 상승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은 분기봉이 저가를 지키는 방법이 있고, 분기봉이 종가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 분기봉이 고가를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가는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저가를 통해서 올리는 방법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남아 있는 방법은 두 개죠. 종가랑 고가예요. 종가랑 고가인데 고가가 제일 어렵겠죠. 고가는 가장 가격이 높잖아요. 종가는 조금만 오르면 가능한데 고가는 꽤 높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예요. 코스피 지수로는 2455.999, 코스피 200 지수로는 317.78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사실 폭이 꽤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시간을 두고 관찰하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비싸잖아요. 비싸다는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위치가 저는 저렴하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상승이 작년 6월 이후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7월 달부터 상승이 시작됐는데 지금이 8월이잖아요. 그러면은 13개월째라고요. 13개월째. 그럼 13개월째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근데 13개월이나 상승했는데 여전히 상승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과거의 차트를 돌려보시라고 밖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승장은 대부분 1년씩 움직여요. 1년씩. 그래서 1년 이상 상승한다라는 거는 내려갈 때도 꽤 긴 시간 내려간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 긴 시간 올라가면 내려갈 때도 긴 시간 내려가요. 근데 올라갈 때 짧게 올라가면 내려갈 때도 짧게 내려갑니다. 그 매트릭스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1년을 상승했는데도 아직도 계속 상승한다만 생각하는 거죠. 뭐 상승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뭐 3개월, 4개월 더 상승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오르면 앞으로 여기서 3개월이 더 오른다고 쳐요. 그러면 뒤로 15개월 떨어지는 거예요. 뒤로 15개월 떨어지는 거고, 떨어질 때도 1년 넘게 떨어져요. 오를 때 1년 넘게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15개월 동안 올려가지고 여기서 100% 더 올린다고 치자고요. 아니 3개월 더 올려서 여기서 100% 더 올린다고 치자고요. 그럼 나머지 15개월 빼면 어디까지 빼겠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고퍼스가 계속 싸지죠. 고퍼스가 계속 싸지면 보통 사람들은 팔기 바빠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래요. 싸지면 싸질수록 팝니다. 그리고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사요. 지금도 지수가 꽤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열심히 사잖아요. 막 하루에 막 7천억, 5천억 막 사들이잖아요. 그만큼 지수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담이 되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개인한테 떠넘기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7월, 8월 두 달간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세요. 자, 6월달 종가가 337.95예요. 338이고 지금이 341.5예요.
그럼 338에서 341.53이 1%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예, 7월, 8월 지금, 예, 시간이 지나는 동안 1% 올랐어요, 지수가. 그리고 계속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들어요? 이거 썸머랠리라는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썸머랠리 동안 1% 올랐다고. 예. 근데 계속 야단 법석인 거죠, 지금. 여기서 지수가 다시 오를 수도 있어요. 예. 내릴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심하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르고 내리는 거 둘 다. 예. 심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 상품을 거래하는 사람의 심리는 굉장히 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관찰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심리를 가지고 타인을 설득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 언제 분위기가 바뀔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외국인이 선물 매도하면 빠지잖아요. 선물 매수하면 오르고. 이런 장에서 뭘 기대해요?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다 알아서 그들이 결정하는데 마치 내가 알고 있는 양 예, 행동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잘 관찰해 보자는 거죠. 예. 코스피 지수로 내일 종가 하락하면 하방이 유리합니다. 예? 코스피 200 지수가 내일 종가 하락하는 건 그냥 땡큐 수준이야. 엄청 유리한 게 아니야. 근데 코스피 지수가 종가가 하락하는 거는 유리해요. 엄청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하락하기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내일은 이제 기대할 게 코스피 지수가 주봉상 종가 하락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가 하락이 되면 다음 주에 기술적 반등 한 번 더 하고 나서 이제 무너지면 그때는 제대로 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죠. 피치에서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했는데 왜 강등했는지는 지켜보자고요. 네. 이걸 가지고 이게 일시적이다 아니면 지속적이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과만 중요한 거예요. 계속 내리면 지속적인 거고 중간에 오르면 일시적인 거죠. 근데 아직 결론도 안 나왔는데 이걸 일시적이다 지속적이다 라고 누가 판단을 하겠어요? 무슨 근거로? 똑같은 거예요. 지켜보는 거죠. 외국인의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개인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 지금까지는 8월 시작하고 나서 3거래일 동안은 매수 쪽으로 계속 쏠리고 있으니까 어쨌든 고포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죠.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